지금 가장 큰 문제, 이슈가 뭡니까? 자, 우리가 코로나 이게 만들어지면서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생겼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지금 현재, 지금도 늘 똑같아요. 이게 언제 이게 과연 가느냐. 일상으로 우리가 다시 복귀가 되더라도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하게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번에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되는 거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현상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뭐가 생기냐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집에서 보내다 보니까 집에서 갈등이 많아요. 갈등. 집에서 보내는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보낼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를 시킬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가장 중심. 일단은 나를 생각해보죠. 나. 자, 나를 생각을 일단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집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인 경우에는 나 하나죠. 자, 이제 혼자 사는 사람. 그런데 내가 누군가 부모님과 살던 아니면은 내가 배우자와 살던 아니면 내 아이들까지 함께해서 살던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혼자이냐 아니면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은 과연 나의 갈등은 뭘까? 혼자 사는 사람의 갈등은 뭘까요? 혼자 사는 사람. 나를 중심으로 볼 때 혼자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나 자신에 관련되는 거거든. 그러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에 관련되는 부분을 살아갈 때는 대부분 뭘로 살아갑니까? 자기의 가치 추구가 됐던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가치 추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혼자 집에서 있게 되면서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냥 집은 원래는 가치 추구를 하던 사람이 원래 집은 가치 추구하던 사람은 잠시 쉼표를 가요. 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쉬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나에게 격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뭐가 가치 추구가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추구가 차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재택근무.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왜? 가치 추구를 차단시키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택에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함께든 혼자든 다 마찬가지인데 나를 중심으로 볼 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택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가치 추구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일입니까? 가치 추구의 가장 큰 목적이 일이 아니에요. 일은 가치 추구의 수단일 뿐이지 일이 목적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목적으로 해서 진행되는 게 바로 가치 추구거든요. 자, 그런데 혼자 있으면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해서 함께 인간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집에서 있게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많이 생기게 되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런 굉장히, 내 자아 실현에 관련된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자아 실현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 자아 실현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그래서 나 자신에게 갈등이 생기는 거는 자아 실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 자아 실현은 그럼 과연 어떻게 혼자 있는 사람은 자아 실현에 관련되는 걸 해야 하느냐? 라고 볼 때 자아 실현은
우리가 직접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도 자아실현이에요. 그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표현하는 방식, 즉 심리작용을 하는 방식인데, 심리작용을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실제 행동으로, 또 말로, 이 표현이죠. 또 하나의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내부 표현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자아실현에 이 관련되는 내용을 인간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화면상으로 해서 화상으로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면 돼요.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원활하냐 안 하냐 이제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말과 행동에 관련된 이게 원활한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집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왜? 인간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고 이 생각에 관련되는 부분이 문제인데 이거를 할 때 이 생각이 나 혼자다라는 생각 그리고 답답해 누군가는 뭐 하는데 친구한테 연락을 하든 누구한테 연락을 하든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연락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 사람들도 바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했어. 다음에 통화를 끊어버리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이제 내 심리가 누군가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왜? 상대가 필요하니까. 말과 행동에도 제약이 따르거든요. 그렇게 돼서 말과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데 이 생각은 뭡니까? 생각은 타인과 연결된 생각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뭐라고 이것도 또 하나의 자아실현 중에 하나거든요. 타인과 생각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기 타인하고는 관계없이 혼자 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이럴 때 가장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소통이 될 때는 갈등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고 이게 제약이 따라진다라고 느껴지니까 이 생각이 힘든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되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니까 요즘은 뭐가 많이 생깁니까?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또는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나간다는 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니 나가는 게 문제 생겨요. 근데 그들이 왜 나가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과 행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니까 생각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갈등이 이제 바로 발생을 하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이 발생되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말과 행동은 하면 돼요. 근데 제약이 따라지면은 이제 생각에 의한 갈등이 형성되는데 이럴 때는 이 생각을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거를 주로 많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까? 어떤 거? 정보를 가지고서 자기 지식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산적인 우리가 이 앞으로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원래 이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과연 인간으로서 상대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심리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타인과는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요 공부가 나를 굉장히 풍요롭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알미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가능하다 그러면 뭐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공부를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갑니다. 인간관계, 왜냐면 여기에 말과 행동을 하면서 직접 이 행동이 제약이 따르면 물론 생각이 이렇게 되겠지만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직접 부딪혀서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됐든 심리가 됐든 또는 명상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면은 그럼 어차피 타인과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갈등이 안 생깁니다. 혼자 있어도 굉장히 풍요로워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거예요. 뭐예요? 주로 뭘 합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 많이 빠집니까?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 못하게, 물론 본인이 혼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혼자 있으면은 게임하는 거, 그 다음에 혼자서 뭔가 타인하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뭐를 가지고 SNS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 인간관계 공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기 인간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과 행동으로 뭘 하냐면 시간 때우기 바쁜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 보내는 거야. 이런 제약 조건이 계속 따르게 되니까 생각 안 하려고. 사실 생각 안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내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사회적 거리가 아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뭐냐면 일을 한다든가 사람을 또 만난다든가 뭐 하면은 그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뭐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과 말에 제약이 따르게 되니까 혼자 하는 무엇인가를 진행을 하면서 뭘 합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그러면 뭐가 없어요? 갈등은 없죠. 대신 뭐가 문제 생겼어요? 갈등은 없는데 뭐가 문제 생기냐면 타인과의 관계상에 대한 것들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집에서 혼자 보내고 있는데 타인들과 전화통화 어차피 그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 가지고 진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라는 이런 걸 가지고서 공부를 해나간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 많이 변해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되니까 게임을 한다든가 SNS를 한다든가 TV나 보고 앉아있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신 이거를 하면서 뭐를 합니까? 갈등을 없애버린 대신에 내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어. 이 자가격리도 다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나간다? 뭐가 문제 생긴 거예요? 자아실현이 중단되는 일이 생겨요. 자아실현이 중단된다니까? 여기가 중단이 돼버려요. 중단이 되면은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는,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는 순식간에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안 하는 거는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다, 힘들다, 집에만 있으니까 좀 쉬셔야지 못 견디겠어. 이제 승질이 막 나.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라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러면 답답하다고 게임에 SNS에 뭐에 막 이거 여기에 빠져드는 순간 생각 안 하고 그냥 희희낙낙거리면서 뭘 대신 내 자아실현을 무너뜨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기간 동안에 자아실현을 포기하는 기간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은 비록 갈등이 있지만 그러면 이 생각을 다음에 내 인간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건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시점으로 들어가야 대신 뭐를 하느라 내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자아실현은 오히려 더 좋아지게 돼요. 근데 대부분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든 심리든 명상이든 뭐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그래서 나의 심리를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를 이렇게 가는 쪽에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안 하면은 생각을 안 하면은 굉장히 편해져요. 대신 내 자아실현이 무너지고 있는, 즉 중단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비록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거를 말과 행동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뭘로? 생각을 좀 더 풍요롭게 갈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드는데 영상 많아요. 그리고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책 같은 거 이런 거 온라인 주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뭐를 보면서 이게 그냥 보면서 아무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되면 자아실현이 풍요로워집니다.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그래요. 피하는 거는 일로 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아 실현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힘들어요. 갈등이 생겨야 돼요. 그럼 이 갈등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냐? 더 나은 나를 위한 내 마음을, 나에 관련되는 지식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은 혼자 있어도 절대 갈등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다음이 이제 두 번째잖아요. 함께 있을 때야.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함께 있을 때가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함께 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연인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어쨌든 간에 내 친구랑 같이 함께 있어. 어쨌든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자, 요 함께 있어.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함께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인간이잖아요. 인간관계 속에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작용되고 있는 원리를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가 있어. 그럼 여기에 갈등이 왜 생긴다 그랬어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 나의 생각 있잖아요. 생각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이라 그랬죠. 나의 생각 기준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이 다른 사람이 생각 기준이 뭐가? 다르다고 느끼게 되면 갈등이 생겨요.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달라. 저 사람이 기준하고 내 기준이 달라. 근데 기준이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 사람 생각하는 기준이, 내 생각하는 기준이, 이게 달라요. 다르게 되면 무조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요. 함께 가는 쪽이 더 난리예요. 여기야 뭐 피하면 그만이야. 대신 자기 인생은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만, 함께 있을 때는 이 생각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자기 기준대로 무조건 막 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갈등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갈등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있다 보니까 많이들 얘기하죠. 가정폭력이 갑자기 증가가 됐다. 별의별 얘기가 막 나옵니다. 뭐가 막 갑자기 갈등이 더 훨씬 증폭이 됐다. 좋아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좋아졌어. 예전에는 맨날 밖으로만 놀았는데 이제 함께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좋아졌다.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상대는 그렇게 느끼나? 그건 몰라요. 왜? 상대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느낄 때 우리 진짜 다 같이 좋아졌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 기준이 서로가 생각하는 게 함께 가고 있다는 걸 갖기 때문에 갈등 없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 이 생각 기준이 의미에 관련되는 생각 기준이냐, 가치 추구에 관련되는 생각 기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집에서 가치 추구를 하나요? 집에서는 가치 추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치 추구는 집에서 안 한다고 치면 이 의미의 기준에 관련되는 부분을 갑니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이게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왜? 행복이라는, 그래서 감정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그럼 남자는 요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자기가 요걸 하는 요 가치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져요. 갈등이 안 생겨. 즉, 가치 추구를 밖의 일에 관련되는, 그래서 밖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나와 함께 가고 있는 내 아이들이, 내 배우자가 됐던, 내 아이들이 됐던, 내 부모님이 됐던, 거기에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이 이 의미가 좋아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거를. 아는 게 이해거든요. 이해라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행동들이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이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배려를 한다. 배려는 행동의 실천. 그래서 뭘 가냐면 나의 가치 추구를, 남자는 나의 가치 추구를 외부에 관련되는 이런 가치 추구에서 뭘로? 내부적으로 함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이 아이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이렇게 즐겁게 보려고, 그 원리를 아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가 맞도록 그냥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집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내 기준대로 막 가면은 나는 좋을지 모르나, 나는 되게 좋아졌어. 그런데 누구는 나를 뺀 나머지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갈등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비단 남자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여자에 관련돼서는 나의 의미에 관련되는 걸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관계가 됐다.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되고 여자는 어떻게 되고 기본적인 걸 알고 나니까 일단은 저 사람이 맞아요. 같이 축을 하다가 멈춰있는 상태가 되니까 답답해 하겠구나.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해결해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냐? 배려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 관련되는 이해와 배려가 필수로 따라가야 돼요. 이해와 배려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기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폭력 현상이 생기게 되고 엄청나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재밌게도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도 없을 때 그냥 없을 때 알죠. 왜? 내 배우자가 내 아이가 없고 막 이러면 좀 편해지잖아. 왜? 갈등을 함께 있을 때 갈등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으면 되게 편해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뭐를 하게 됩니까? 관계가 악화되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갈등이 많다는 얘기는 갈등이 많아지고 있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혼율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은 지금 뭐를 했냐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왜? 없을 때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또 내 아이들이 뭐 할 때 나 혼자 있으면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나마도 조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숨 쉴 수 있었고 그런데 함께 있게 되는 늘 함께 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 갈등을 10이라고 놓고 보면 이때 함께하는 갈등은 피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몇 수백 배, 수천 배로 그냥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그런 부부들에게서도 그런 가족들에게서도 뭐가 생깁니까? 폭력 현상이 생기게 되고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기느냐? 바로 이 이해와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로 가야 되냐?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려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 함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몰라도 됐죠, 지금까지. 왜? 함께 있을 때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엄청나게 커. 그런데 늘 함께 있지는 않잖아요. 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밖으로 나간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벗어나서 스트레스 상처를 조금 힐링해 놓고 또 와서 스트레스 상처 받고 또 나가서 힐링하고 이 시스템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가면서 이제는 바깥에보다는 주로 집에 좀 있어라 제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늘 함께 있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벗어나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지니까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 힐링 체계를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이해와 배려에 관련되는 상호 힐링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이게 없으면 이 가족 다 깨져요. 못 견뎌요. 예전에 하던 방식하고 너무 틀려요. 왜?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죠? 솔직히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잖아. 왜? 학교도 가야 되지. 애들이 학교 가고 나면 4시간이잖아. 애들이 학교 가고 나면 그나마 좀 쉬잖아. 솔직히. 그리고 또 배우자도 좀 출근하고 이러고 나면 좀 편해지잖아. 내 또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좀 해소하고 운동도 좀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해왔잖아 지금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계속 붙어있네. 삼세끼 스트레스와 상처에 내가 휩싸여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이 이쁜 애들도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해 막.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야. 이게 왜? 바로 자기의 스트레스 상처에 관련된 힐링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와 배려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요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한번 딱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시스템이 이 함께 가고 있는 이 전체가 싹 문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방법은 나의 스트레스와 일단은 상처의 힐링 체계를 갖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해와 배려에 관련되는 이런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 툭툭툭 거렸어. 그러면 이해가 뭐고 배려가 뭔지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진짜 이해가 뭔지를. 그러면 이제 와서 또 그거를 또 어쨌든 힐링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우리는 놓고 볼 때 여기는 함께 가는 거에는 인간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함께 가려면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조화 질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기초에다 두고 나의 힐링 체계, 그 다음에 이해와 배려에 관련된 이거를 만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러면은 예전보다 지금 기회일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이.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갈등 겪는 사람, 그 다음에 함께 있으면서 갈등 겪는 사람들은 이거 못 견딥니다. 사회적 거리를 돌아. 집, 자가격리 뭐 이렇게 간다. 못 견뎌. 뛰쳐나가죠. 그러면 이걸 뛰쳐나가는 사람들의 이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자기 혼자 어디에도 못 빠져있고 생각은 하기 싫고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기 싫으면 빠져들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SNS 해본 적도 없고 이것도 뭐 별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게임도 별 재미없고 뭐 그냥 빠져들 게 없고 혼자 뭘 자아실현 둘째 치더라도 일단 여기에 빠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혼자 있다 보니 이거 공부는 더 싫고 그렇게 되니까 뭘 하냐면 혼자 있으면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이거를 파기를 하려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는데 요즘 이제 나오죠. 사회적 거리 안 둬가지고 집에 붙어있지 않고 밥 먹으러 다니고 뭐 친구랑 놀러 다니고 모르다가 쑥대밭 대고 이거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스트레스 상처에 관련된 힐링 체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해와 배려 따윈 관심도 없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논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무조건 자가격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반드시 하자. 이렇게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강연 프로세스 요즘 다 뭘로 합니까?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딴 그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이렇게 나와서 뭘 해주면 좋아요. 진짜 부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이들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 1시간짜리 영상 만들어서 다 공개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가면 참 좋겠구나 뭐 할까 그런 정보 좀 제공해 주던가 이것만 가지면은 문제 안 생겨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자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게임 죽으라 하면서 거기 신나 있는 사람이 나가라고 나갑니까? 밥 먹는 것도 싫은데.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함께 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어떻게 하면은 함께 동참을 해서 같이 가면서 함께 공존해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더라도 이런 데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 공부를 하고 하면서 내 생각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야 갈등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혼자 나중에 다시 또 사회로 복귀가 될 때 이 자아실현에 관련된 거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그런데 함께 갈 때는 이번에 옛날에는 피했지만 왜? 벗어나면 괜찮아졌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피하기 급급했지만 이번 기회에 도대체 스트레스와 상처의 힐링 체계가 무엇인지 이해와 배려가 무엇인지 한번 그러면 훌륭하신 분들이 교육 좀 해. TV에서도 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요즘 TV는 이씨 부채질하고 앉아있어요. 완전히. 혼자 있는 놈도 뒤지게 부채질하고 있고 함께 가는 사람들도 혼자가 함께 박살내는 걸로 완전히 막 몰고 가고 있어요. 신나거든요. 아 이거 재밌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막 가니까. 어쨌든 무너뜨리는 용도로 쓰지 말고 말로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제발 집에 있어라고 떠들지만 말고 뭔가를 좀 줘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거리를 두기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던 함께 있던 이거를 정말 즐겁고 신나게 갈 수 있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강요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지들은 막 난리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갑자기 문제 생겨가지고 자가격리 2주 예를 들어서 저 혼자만 우리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던 그러면 이제 또 고민할 첫날은 아마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제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내 갈등, 내가 힘든 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를 연구하거든요. 대신 이거를 하지 않고 대전제를 깔아요.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이라는 놈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가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무실이 더 발전을 하고 회사가 더 발전을 하고 더 나을 수 있게끔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전들 편하겠냐고요. 우리 직원들 딱 재택근무 시켜놓고 회의도 못하고 한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함께 가면서 어떻게 가면은 할 수 있을까? 방법도 계속 연구를 하고 체계 바꾸고 뭐라고 고민하고 지금 그 일하고 있어요.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지금 당장 100만 원 벌으려고 지금 당장 얼마 벌으려고 뭐를 잃어요? 내 전부를 잃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쩌면은 이번 기회에 내가 함께 가는 방법, 혼자 가는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은 뭐가 근본의 문제인지를 찾아서 한 번쯤 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말로는 이렇게 해라 막 그냥 그렇게 가요. 그게 강압이거든요. 강요에 의해서 가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 진짜 그 필요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정말 많은 영상들이 그런 게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말로는 이랑 여기에 빠지게 만들지 마시고 그러면 가치가 무너지거든요. 자아실현이 무너진다고요. 근데 자꾸 이상한 역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거를 해보고 나니까 이제 뭐가 문제 생겼어요. 자영업자들이 난리 났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자영업자입니다만 저 자영업자지 뭐. 여기 난리 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살리려고 그러면 이걸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 패턴을 옮기든가. 그럼 얘 큰일이다. 이거 왜 안 오?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하고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여기 살릴래 여기 살릴래 이거 죽고 사는 문제를 자꾸 왜 논쟁을 하고 앉아.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면은 이거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연구를 할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연구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가 포럼하고 있잖아요. 포럼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몇 명 앉아있잖아. 2m 간격으로 뚝뚝. 물론 예전에는 여기가 100명이 들어오던 곳인데 불과 그래봐야 그래서 제가 초청장을 보내잖아. 너는 스텝이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너는 참여를 해라. 너는 요게 필요한 거니까 너는 참여를 해라. 몇 명 딱 한정시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뚝뚝 떨게 앉아놓고 마치 예전에 포럼 하듯이 저도 나름대로 진화를 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2개월 동안 포럼이 중단됐었잖아요. 포럼이. 저도 제 나름대로 진화를 하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온 거예요. 연구는 해야 될 거예요. 함께 가기 위한 연구를. 그래 이거를 지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으면 혼자 있을 때 또 함께 있을 때 그러면 아마 굉장히 유용하게 많은 것들을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강연하러 다니시는 분들, 교육하러 다니시는 분들, 방송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에게 더 풍요를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키면서 여기서 갈등이 안 생기고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왜 그런 건 안 만드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합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 전체 문제인데 이 사회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특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